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최근에 임차인분들이 오히려 내가 전세 안 살고 월세로 그냥 가버리고 이 돈으로 내가 종잣돈 굴리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월세 수요가 좀 늘어질 것 같다는 그런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볼게요. 자,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거고요. 24년 2월 11일자 나온 뉴스입니다. 자, B아파트 신규 계약 10채 중 7채가 월세라는데 이게 이제 깡통 전세 이거 위험이 좀 있잖아요. 약간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오히려 피해서 내가 월세 가겠다. 이런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좀 월세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게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사실 주거 비용이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비싼 편이니까 안 좋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좀 변화된 것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전세를 하면 결국에는 임대인만 좋은 거 아니냐 이걸 좀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뭐 갭 투자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돈 굴리겠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는데 빌라 기피 추세로 아파트로 이제 옮겨가니까 아파트 전세가 아니라 또 이제 월세까지 막 들썩이는 모습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는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데 B아파트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월세 선호가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월세 선호도 이제 B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로도 옮겨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월세 수요도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부 전세 사기, 게다가 고금리 영향 등에 더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월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한몫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월세를 살면 좀 이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봤는데 차라리 이런 위험을 줄이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것도 어떠냐.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이를 활용해서 내가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에 나서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고준석 연세대 경영자원 상담경영은 교수님은 저도 여기 출강 가는데 고준석 위원님도 이쪽으로 하시나 보네요. 주거비용 절약 차원에서 월세보다는 전세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전세는 이 수억 원의 어떤 자산을 무수익성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차라리 월세를 살더라도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면 자본 수익으로 얻는 이득이 큰 만큼 젊은 사람들 위주로 월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이 월세 비중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세 사기 등으로 월세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두 번째, 고금리 등으로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월세로 그냥 가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그 돈을 그냥 굴리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기사에 대한 내용이고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주택수가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을 임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중요한 게 부부 합산 주택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에 비과세 같은 거 받을 때는 세리기준 주택수가 중요한데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합산 1주택이면은 월세 간주임대로 다 비과세인데 만약에 그 1주택 월세가 기준시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고요.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곧바로 과세가 들어갑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 우리 기사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월세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2주택 월세에 대해서 훨씬 더 과세가 많이 되고 세금이 많이 걷어들이겠죠. 부부합산 3주택이면은 월세 간주임대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 차라리 그냥 월세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현재 내가 무주택이라면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런데 월세를 세주고 있는 임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과세가 포착이 되기 쉽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좋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은 월세, 간주임대료, 그리고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비과세 이게 3개가 있잖아요. 총 6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주택은 비과세,
2주택도 간주임대로는 비과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세법 개정에 뭐가 나왔어요? 2주택 간주임대로 같은 경우에도 둘 다 고가주택 가지고 있다. 기준시가 10억 넘는 고가주택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도 이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6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아직은 시간이 남았죠. 근데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비과세가 어디만 남았어요? 얘 과세가 되니까 2주택 월세 간주임들은 이제 전부 다 과세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1주택자밖에 없어요. 그럼 1주택자도 언젠가는 비고가주택 월세 그리고 전세 준 간주임들어도 언젠가는 과세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가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뭐 상가는 전세든 월세든 대부분 월세지만 전부 다 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이고 주택임대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대로 결국 월세가 많아진다면 임차인은 좀 비싼 내가 세를 내더라도 전세보다는 월세 내더라도 내가 그냥 돈 굴리겠다 해서 좀 모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런데 잘 활용하면 괜찮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손실을 봤다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목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놓이는 거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전세로 계속 해가지고 좀 투자금을 적게 하고 나중에 매매 차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이제 월세만 선호한다 그래버리면은 수익률이 높은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저게 전월세 전환율, 변환율 해보면은 생각보다 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나한테는 별로 재미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세 한 1억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봤더니 부동산에 갔더니 한 그 정도 시세면 한 30에서 40밖에 못 올려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40만 원 올리면 1년에 480, 2년이면은 960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임대인이 요 목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월세를 내는 순간 과세 포착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세당국은 상대적으로 이득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전세 해가지고 걷어내는 간주임대로보다 이 월세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월세로 걷어야지 3주택까지 안 거고 곧바로 2주택에서도 과세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미 몇 년 전부터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차곡차곡 쌓이면서 데이터가 쌓이면은 거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 손바닥 보듯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세 포착이 훨씬 더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잠깐 걷는 세금보다는 이거 내가 거래를 다 파악하고 있냐,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면 전세자금 대출 DSR까지 차주를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까지 넣어버리면 이제 거의 그냥 끝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좀 대출에 대한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말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월세에 살면서 내가 좀 종잣돈 굴리겠다. 그래서 특히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뭐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에 따라서 임대인은 어떤 영향이 갈 거냐, 임차인은 그리고 정부 과세당국은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이것까지 보시면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이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2024년도는 이에 대한 그 전세 올라가는 가격 부분이 조금 좀 불안하거든요. 저도 계속 데이터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확 올릴까? 아니면 좀 월세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구나 이게 목돈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돈 마련하려고 내가 대출 받았는데 너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반전세, 월세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